자, 증거 재판주의를 봅니다. 307조. 자,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증거 재판주의 설명되어 있고요. 사실 인정 설명되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증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건 보시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했을 때 증명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구별 개념으로서 소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소명 관련된 판례 하나 봅니다. 자, 중간에 보면 소명 자료 나와 있죠.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검사가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소명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만약 이런 소명자료 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됐을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증명의 방법에는 엄격한 증명이 있고 자유로운 증명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이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합니다. 근데 가운데에 고라고 돼 있죠. 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 and 적법한 증거조사,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했을 때 엄격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두 가지가 다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건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증거 능력이나 이나잖아. 오하죠. 오와 증거 능력이나 또는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즉 둘 중 안에 하나가 없거나 두 가지가 다 없거나에 의한 것은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 개념 파악은 하시고, 자, 양자의 비교입니다. 자, 양자는 증거 능력 유무, 증거조사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증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요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똑같고 차이가 있는 것은 증거 능력 유무 그리고 증거조사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양자 모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확신을 요한다는 부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증명의 정도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유죄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우월한 증명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때 유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유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이면 되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논리와 경험칙에 의할 것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피고인에게 유죄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파악한 이성적 추론의 그 근거를 둘 것. 그렇죠? 이 두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것이지 밑에 보시면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다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역시 똑같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나와 있죠? 이 정도면 된다. 그리고 엄격한 증거에 의한다. 그쵸? 만약 끊고 검사 증명이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못했다면 그 정도까지 못했다면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요 끊고 여기서 끊고 자 밑에 요 간접 사실에 있어서의 인정은 역시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그 하나하나가 상호 모순 조촉이 없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마지막으로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을 때 요 간접 증거가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즉 간접 사실이 증명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일 것. 두 번째, 상호 조촉 모순이 없을 것. 세 번째,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뒷받침될 것. 이 세 가지 알아두시고 다 기출이에요. 많이 반복해서 보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들. 여기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이 범죄 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 시간에 다 배우죠? 형법을 배우지 않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또 일일이 설명하면 양이 무척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필기를 해두시고 자 그럼 첫 번째 구성요건 나와 있죠? 구성요건 할 때 요 구자입니다. 구성요건 해당 사실은 구성요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고 밑에 보시면 주관적 요건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구성요건 해당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다 뭐다?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보면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죠? 주체, 객체, 행위, 그 다음에 결과.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야간 주거 침입지에 있어서 언제 해가 뜨고 해가 졌는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교사범이 되려면 교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겠지? 뇌물죄가 되려면 수뢰액이 입증돼야 하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속된 말로 엄격한 증명이라 하는 것은 깐깐하게 증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유로운 증명은 그 정도까지는 깐깐하게 할 필요 없고 설렁설렁해도 증명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네가 말한 얘기가 안 맞잖아 임마. 네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대? 근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걔가 그때 거기 없었어. 근데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면 깐깐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자, 범죄단체, 조직죄나 구성죄가 되려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 가입했다는 사실, 워드마크 공식에 있어서의 음주량, 음주시각, 그쵸? 이런 것들 깐깐하게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 음주 사실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횡령죄를 입증하려면 위탁했다는 위탁관계, 그리고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증명돼야 하겠지? 이런 것들 다 깐깐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경 범죄니까 특가법이죠. 특별법이죠. 특별법. 특별법이 적용되려면 액수가 높아야 돼요. 액수가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초과해야 특가법이고 특별법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형법이겠죠. 그래서 얼마를 넘는다, 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깐깐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도로법상 위반죄가 되려면 적재량 측정, 요구 이런 부분, 요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 깐깐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다 기출입니다. 천천히 읽었던 이유는 다 기출이니까. 특히 읽지 않으면 여러분도 안 읽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나 과실, 목적, 영득 의사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 그쵸? 이런 것들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판례 봅니다. 자,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되는 것들 일단 구성요건 나와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시 교사했다는 사실, 뇌물죄가 되려면 수뢰액 깐깐하게 증명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도 가보면 범죄단체 조직죄, 폭처법상의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단체를 네가 구성했네 가입했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밑에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의 여부. 만약 군인 신분을 취득했다면 군사법원 재판받겠지? 군인 신분 취득하지 않았다면 일반 법원 재판받겠지? 그러니까 군사법원 재판받느냐 일반 법원 재판받느냐 큰 문제잖아. 그렇죠? 큰 문제라서 이런 것들은 깐깐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적절한 측정 요구가 있었느냐의 부분, 횡령행위가 있었냐 하는 부분,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목적과 용도가 뭐냐, 그쵸? 이걸 알아내야지 횡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깐깐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이 넘어버리면 특별법 되겠죠. 그리고 형량도 크겠고요. 그 금액을 넘었냐 안 넘었냐.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파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전파성이 입증이 되어야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전파성이 입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죄가 되고 말고의 문제라서 깐깐하게 심사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1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번 여기까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은 깐깐하게 증명한다 그랬죠. 그 다음도 잘 나와요. 그 다음도 보면 근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어떻게 될 거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간접 사실로도 못 써먹어. 보조 사실 인정 자료로도 못 써먹어. 이거는 하드 쓸모짝이 없다는 거야. 그쵸? 이런 것도 기출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됐고, 자, 이건 간접 사실 할 때 말씀드렸죠? 이런 간접 사실을 피고인이 당연히 부인하겠죠. 오리발 내밉니다. 오리발 내민다면 그때는 이 간접 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는 거죠. 나머지는 다 봤어요. 여기까지를 객관적 구성요건을 받고 주관적 구성요건 봅니다. 공모라든지 모의라든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깐깐하게 증명합니다. 엄격한 증명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여기도 범위죠. 깐깐하게 증명합니다. 목적 마찬가지고 여기 목적 마찬가지고 합의 마찬가지고 됐나요? 깐깐하게 증명하는데 대부분 다 뭐다? 부인한다고요. 그때는 간접 사실을 증명한다. 여기도 부인하죠. 그랬다면 간접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됐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 그러려면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과실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 워드마크 공식 동그라미 치시고, 자, 워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 수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수치에 관련돼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워드마크 대신에 과학공식이라는 말로 써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자, 이 판례는 최근에 해경 간부시험에 나왔던 판례인데 단속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 요구를 하는 경우, 측정 요구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러한 축적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위법성 책임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범죄 사실은 구성요건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범죄가 성립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우리 지금 구성요건 봤고요. 위법성 책임 볼 거죠? 요거 깐깐하게 증명합니다. 즉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위법성 책임 관련된 사실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깐깐하게 증명한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원칙이. 그래서 위법성 책임 관련해서는 조각사유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조각사유가 없어야 돼. 이게 있으면 위법성이 X가 되거나 책임이 X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각종 조각사유가 없다는 것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 조각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검사가 깐깐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즉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위법성 조각사유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깐깐하게 증명한다. 책임 조각사유, 그렇죠? 뭐 14세 미만자라든지 아니면 뭐 심신미약자라든지 이런 것들 깐깐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명예훼손죄 310조거든요. 310조. 형법 제 310조인데 형법 310조에 있어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그것이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명예훼손적 발언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갖추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 죄가 안 돼.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서 진실성. 내가 진실로 했다. 공익을 위해서 했다. 이 두 가지는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검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증명하는 부분이라서, 피고인 본인은 법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나와 있네요. 여기 판례, 진실, 공공, 요 두 가지는 뭐다? 피고인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라서 엄격한 증거일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여기를 색깔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했습니까? 여기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범죄 사실이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했는데, 범죄 사실은 아닙니다. 범죄 사실은 요 세 가지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그 다음 배우는 것이 우리가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처벌 조건은 범죄 사실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건이 이 형벌권 발생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깐깐한 증명을 요한다는 거 합니다. 그걸 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처벌 조건. 이것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처벌 조건 관련된 것이 친족관계 있거든. 친족관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야 절도로 처벌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친족 상도례에 있어서 또는 증거인멸죄, 범행능력죄에 있어서 이 친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깐깐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중전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되었을 때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되었다는 부분이 객관적 처벌 조건인데 이것도 깐깐하게 심사를 한다, 증명한다. 파산범죄에 있어서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들 지금 밑줄 걷지. 이거는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서 사전수뢰죄에서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 처벌 조건이고요. 나머지는 요거는 인적 소멸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처벌 조건이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합니다.